본 기사입니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에 나눔의 집 직원들의 공익 제보로 후원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후원금으로 들어온 88억 원 중에서 겨우 800만 원만 위안부들에게 쓰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던 승려 이사들이 모두 해임되었습니다. 아까 저기였나요? 스님들이 저기 불경 외우는 거 보셨죠? 네,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조계종 승려가 설립한 이 나눔의 집은요, 정관에 이사회의 3분의 1을 반드시 조계종 승려가 맡도록 정해놨다고 합니다. 결국 임시의사 8명에게 사퇴의 수습을 맡겼더니 이들 중 5명이나 지난 15일에 무더기로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계종에서 정상화를 방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조차도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집이 아니고 다 조계종을 위한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외출이나 운동을 할 때도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요, MBC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정문제연구소, 수원평화나비, 전국여성연대, 평화나비 네트워크,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여러분, 당신들 눈에는 나눔의 집 위안부들의 불쌍한 처지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인권 침해한 부분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당신들의 주특기가 위안부들에 대한 인권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인권 타령하는 사람들이 왜 나눔의 집 앞에서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위안부들을 위한다는 위안부 인권단체인데 증원집은 최소한 읽어보셨습니까? 당신들의 선배들이 만든 증원집입니다. 그 증원집에 위안부들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주변 가족들의 신상이 노출되어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심지어는 월매 보신탕이라는 가게 상호까지도 노출되었던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조차도 안 하십니까? 심지어는 위안부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명까지도 고스란히 노출시켰던데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입니까? 만약 당신들이 현재 성병을 앓고 있다면 누가 그걸 인터넷에 까발린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마 고소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위안부들의 숨기고 싶은 치부는 그렇게도 속속들이 까발린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숨길 권리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돈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그만큼의 수모는 각오해라 이겁니까? 당신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폭로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렸을 위안부들이 정말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긴 윤명식 씨를 국회에서 제명한다니까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당장 멈추라고 요청한 단체 중에는 수원평화나비와 정의기억연대가 포함되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셀프 청원이다 뭐다 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던데 이런 윤미향 씨를 한없이 감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정의는 제 식구 감싸기가 정의입니까? 이제 당신들이 걸어온 고소고발로 인해 진실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뿐입니다. 이번 소송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감추었던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 이 30년 묵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가려봅시다. 저희는 정말 기대됩니다.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수사하라 붙어보자 이 부분만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니? 뻔뻔하다 윤미향! 윤미향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안부 퍼프레즈 국민행동 김경원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하태경이 같은 정신나간 인간이 나와서 세계 고문협약으로 제네바로 이용수, 사기꾼 이용수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정신나간 겁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의기억연대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에서 30년 동안 요구해온 게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정관에 보면 제2조 목적과 제4조 사업에 보면 진상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직도 광란의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뒤에 노란 배경에도 두 번째 진상규명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는데 무슨 전쟁범죄를 인정하라, 무슨 사과를 하라고, 무슨 법적 배상을 하라고, 진상이 뭔데? 이 멍청한 것들아. 이 위안부 문제는 새 정권에서 국회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속속 들이박혀야 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또 가해자는 누군지 그걸 가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 의뢰하고 국정조사하고 국회 청문회해서 이것을 완전히 세상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희 위안부 사기청산연대 5번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3월 21일자 페넷마이크 기사 보셨습니까?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이것은요, 손노원 작가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라는 유행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저희를 고소했다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허위 증언이 포착됩니다. 2020년 11월 11일 법정에서 이용수 씨는 증인 선서를 하고 1946년 5월에 귀국선 배에 올라 부산항으로 귀국했으며 이때 배 안에서 귀국선 노래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946년입니다. 1946년 5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민가요였던 이 귀국선의 첫판 음반이요, 1947년 9월에 판매되었으나 흥행에 참패하고 이후 1949년이 되어서야 다시 녹음된 음반이 비로소 흥행에 크게 성공해서 널리 알려진 게 진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수 씨가 1946년이라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귀국선 노래를 들으며 이 귀국선이란 노래를 1946년도에 귀국하는 배 안에서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용수 씨의 증언은요, 시간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허위 증언인 것입니다. 이런 허위 증언을 감히 법정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 위안부 퍼프레즈 국민행동 김경원 대표님이 최근에 발굴해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9월 24일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태연하게 어느 날 배가 오니까, 이 배는 귀국선입니다. 배를 탔다. 배를 타면서 듣게 된 노래가 바로 이 귀국선이었다.
라고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증언이랍시고 그것도 법정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로 계속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그저 나이 많은 노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지금까지의 그런 안일한 대응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위안부들 중에는요, 그저 순진하고 배운 것이 없고 잘 몰라서 저들에게 속고 이용당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속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이런 위안부 사기극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용수 씨는 단순하게 그저 정의연에 이용당해왔던 불쌍한 위안부가 아닙니다. 이용수 씨는 적극적으로 저들의 위안부 사기에 앞장서서 가담하고 동조했던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에서는 이용수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을 속인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이용수 씨에 대한 모순된 증언들과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저들의 표현입니다. 이번 고소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각오하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가짜 위안부 이용수는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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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세계인을 속인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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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 지긋지긋한 30년 위안부 사기극을 이제는 반드시 끝장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와 함께 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 안에 모인 5번째 연합 기자회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유튜버 대표님들과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